안녕하세요. 볼다 대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아이가 식탁에서 물을 쏟고 엄마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화가 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순간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는 서로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매일 반복되는 아이의 거짓말과 친구와의 크고 작은 다툼들이 부모님들을 자꾸 내가 아이를 잘 기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이도 금쪽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이 생기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요, 현명하게 헤쳐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더욱 단단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혼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잘못을 숨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에 끌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아이의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이의 거짓말, 혼내기만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3단계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까? 즉각적인 비난 대신요, 먼저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엄마 아빠는 알아.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혼내지 않을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이가 무서웠을 텐데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 용기를 크게 칭찬해주세요. 솔직함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이가 경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용기를 내어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너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거짓말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거짓말이 초래한 결과와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해서 선생님과 엄마 아빠가 걱정했어. 그리고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해서 오늘 과정이 네가 몹시 어려웠을 거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과 거짓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다툼은요,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중재해주고 어떻게 반응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사회성이 좋아지는 3가지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이 어땠어? 감정을 존중하고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다툼의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아이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아이가 그거에 따라서 안정감을 느끼면 그때 이야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에 많이 속상했겠네. 어떤 점이 가장 화가 났니?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구는 왜 그랬을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내가 만약 친구 입장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공감 능력을 점차 키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어가서 화가 났을 거야. 혹시 친구는 왜 그랬을까? 친구가 어쩌면 내 장난감을 너무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럼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 않고요, 아이와 친구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 감정도 이해하고 친구 감정도 이해해야 돼.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서로 미안하다고 말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은요, 바로 부모님의 행동입니다. 부모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배울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거짓말과 다툼은 성장 과정에서 흔히 겪는 일이에요. 문제 상황 자체를 없애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육아는 늘 새로운 문제의 연속이죠. 아이가 거짓말이나 다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떼를 쓰거나 부쩍 예민해져서 사춘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내일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거예요. 오늘처럼 화내지 않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을 나누고 싶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